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전기차 시장과 테슬라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 10월 1일부터 미국의 $7,500 전기차 세금 공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돈으로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특히 EV 시장의 절대 강자인 테슬라가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테슬라에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분석이 될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먼저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세금 공제가 왜 없어지게 되었는지부터 얘기해보죠. 이 $7,500 세금 공제는 사실 2022년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면서 전기차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거였죠.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면서 이런 보조금들을 대폭 삭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7월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10월부터는 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지금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 보조금에 상당히 의존해왔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사면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깎아주네? 그럼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데 이제 그런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에 16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이게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예요. 일반 내연기관 차가 2%밖에 안 늘어난 걸 생각하면 전기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들어서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상반기에 1.5% 정도밖에 안 늘어났고 특히 2분기에는 오히려 6.3% 줄어들기도 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샀고 나머지는 가격이나 다른 조건들을 좀 더 따져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지금 8월, 9월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10월부터 세금 공제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럼 지금 사야겠다 하면서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 혜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얘기를 해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차들이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강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죠. 전기차 테슬라라는 인식이 강하고 기술적으로도 자율주행이나 배터리, 충전 인프라 같은 부분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기차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특히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정말 대단해요. 전국에 충전소를 5만 개 이상 깔아놨는데 이게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세금 공제 만료가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부정적인 영향부터 보죠. 가장 직접적인 건 가격이에요. 지금 모델 3가 38,990달러인데 세금 공제가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46,490달러를 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8,000달러가 올라가는 셈이죠. 이게 중산층 구매자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판매량도 떨어질 거고요. 지금 8월, 9월에 몰려서 사고 있으니까 10월부터는 반동으로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특히 가격에 민감한 모델 3 구매자들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예요. 다른 회사들도 가격을 내리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테슬라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테슬라는 이미 2019년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거든요. 그때도 세금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는데 테슬라는 그걸 잘 이겨내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격을 조정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유지했던 거죠. 그리고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고가 모델들은 애초에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8만 달러가 넘는 차들은 공제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럭셔리 세그먼트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예요. 무엇보다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던 다른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더 돋보일 수 있어요. 이미 자립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놓은 테슬라와 아직 그렇지 못한 회사들 사이의 차이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해 볼까요? 테슬라는 원래 가격 정책이 굉장히 유연한 회사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주저하지 않거든요. 2019년에도 그랬어요. 세금 공제가 줄어들자 모델 3 가격을 35,000달러로 확 내려버렸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가격 인하예요. 모델 3나 모델 Y 가격을 35,000달러 정도 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금융 혜택을 늘리는 거죠. 0% 할부라든지 더 좋은 리스 조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번들 할인이에요.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더 싸게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생산 효율성이에요. 계속해서 제조 과정을 혁신해서 원가를 줄이고 있거든요. 4680 배터리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도입하면 배터리 비용을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기가팩토리도 계속 확장하고 있고 수직 통합을 통해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테슬라는 가격을 내리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이미 전기차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까지 내려야 한다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떨까요? 이번 세금 공제 만료는 테슬라보다 다른 회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요. 특히 GM이나 포드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말이죠. 이 회사들은 아직 전기차 사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전기차 하나 팔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금 공제마저 없어지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자동차 업계 전문가인 드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가격으로도 차를 팔기 어려운데 세금 공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팔겠냐고요. 결국 더 매력적인 조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보면 첫 번째로는 대폭적인 가격 인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모델들은 5,000에서 7,000달러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산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콕스 오토모티브의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공급을 줄여서 가격 하락 압력을 좀 완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각종 인센티브를 늘리는 거죠. 현금 환급이나 좋은 금융 조건, 무료 서비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에요. 결국 소비자들은 총 비용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실질적으로 7,500달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일단 4분기 판매량은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 8월, 9월에 몰려서 사고 있으니까 10월부터는 반동이 올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20에서 30% 정도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특히 가격에 민감한 중산층 구매자들이 구매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카스닷컴의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전문가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각 회사들이 어떤 가격 정책을 펼칠지 지켜보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기차 사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65%는 세금 공제가 없어져도 계속 살 거라고 답했거든요. 그리고 단 20%만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단순히 세금 공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료비 절약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테슬라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는 이번 변화를 통해서 테슬라의 진짜 경쟁 우위가 더 부각될 것 같아요.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요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술력이에요.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아직도 다른 회사들보다 2 내지 3년은 앞서 있어요. FSD 베타 버전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런 건 다른 회사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4680이라는 새로운 배터리 셀을 개발해서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걸 동시에 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 성능을 계속 개선해주는 것도 테슬라만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예요.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아이폰이 단순한 휴대폰이 아닌 것처럼 테슬라도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거죠. 이런 브랜드 가치는 세금, 공제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강력한 구매 동기가 되어요. 세 번째는 생태계 우위예요.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정말 대단해요. 전국에 5만 개 이상의 충전소를 깔아놨는데 이제는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도 테슬라 충전소를 쓸 수 있게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라루프나 파워월 같은 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모바일 서비스나 직영 서비스 센터 운영 같은 것들도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장기 전략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번 변화가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보조금에 의존하던 경쟁사들이 어려워지면서 테슬라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테슬라는 가격대별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보급형 시장을 위해서는 25,000달러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사이버트럭이나 로드스터 2.0 같은 걸로 고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미트럭으로는 상용차 시장에도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25,000달러 모델이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세금 공제 없이도 일반 중형차와 비슷한 가격대로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변화가 현대차나 기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회부터 보자면 아이오닉 라인업이 꽤 경쟁력이 있거든요. 아이오닉 567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특히 EGMP 플랫폼의 800V 고속 충전 기술은 테슬라도 못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18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혁신적이거든요. 디자인 면에서도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테슬라가 좀 밋밋하다면 현대차나 기아는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도전 요소도 있어요.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는 아직 테슬라에 비해서 떨어지고 충전 인프라 접근성도 테슬라, 슈퍼차저만큼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세금 공제 없이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회가 더 클 것 같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고 있고 테슬라 외에도 좋은 전기차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현대차나 기아가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테슬라 주식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 인하 압력 때문에 수익성도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경쟁사들 대비 상대적인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고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는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있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4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겠지만요. EV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실력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구분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기술력과 효율성을 갖춘 기업들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배터리나 충전 인프라 같은 밸류체인 전반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나 기아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배터리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EV 세금 공제 만료가 테슬라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쭉 살펴봤는데요.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이번 정책 변화는 테슬라에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전이 될 거예요. 가격 부담이 늘어나고 판매량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2019년에 비슷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제조 효율성에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진짜 실력 있는 회사가 누군지 더 명확해질 거예요. 반면에 GM이나 포드 같은 전통 제조사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우리 현대차나 기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오닉 시리즈의 800V, 고속 충전이나 독특한 디자인 같은 차별화 요소들이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단기 하락이 있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번 변화는 미국 EV 시장이 진정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보조금 없이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과연 어떤 회사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테슬라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EV 시장의 최신 동향과 BYD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도 자세히 분석해볼 계획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